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두 분은 혹시 평소에 뭐 운동 같은 거 좀 즐겨 하시나요? 뭐 숨쉬기 운동 그런 거 빼고요. 주로 이제 수영을 즐겨서 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좀 심하고 그리고 이제 월에 한 2번 정도 풋살을 좀 하고 있는데 같은 또 풋살 멤버 뭐 두 분도 계시잖아요. 투톱이죠. 네. 예? 투톱이죠. 풋살계의 인자기 이탈리아 주워먹기의 달인이라고 하는. 주워먹기라뇨. 그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하게 혼자 이제 세종시에서 지금 주소를 두고 또 살고 계시잖아요. 예. 아쉽게도 저는 이제 천안이고 이제 청주 시민인데 예. 세종시에서 살면서 좀 체육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면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세종시에 살면서 풋살, 그다음에 수영, 그다음에 배드민턴, 테니스 뭐 이런 것들 다 뭐 등산도 해보고 네. 심지어 이제 게이트볼장까지 가보고 체험사 마음을 가봤는데 예, 전체적으로 야외 스포츠 시설은 도시 성장세에 맞춰서 이제 잘 갖춰져 가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물론 이제 각 생활권별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서 뭐 그 안에서 실내에서 뭐 탁구라든지 뭐 배드민턴을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시도 유일하게 프로스포츠, 뭐 농구라든지 배구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야구라든지 뭐 이런 축구 뭐 전혀 관람할 수가 없는 여건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실내 스포츠 시설 말씀하셨는데 그 전 단계 한 단계 넘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종합운동장 얘기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종합운동장이 그 도시계획 포함되지 않았으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조금 있다가 생겨도 대격권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에 분명히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이 2017년도쯤 이제 완공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 근데 이제 과정에서 그 국비냐 시비냐 그 둘러싼 논란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체육시설 문제, 종합운동장 문제, 세종시 위상에 맞는 종합운동장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집중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실내체육관 이야기도 했지만 요즘에 기대되는 앞으로가 또 기대되는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당장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세종시에서도 드디어 실내 빙상장을 앞으로 시민들께서 이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그게 확정이 된 소식인가요? 최근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자체 공모 사업을 했고 세종시가 이제 장애인형 그 실내 빙상장 콘센트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세종시의 중앙부라고 할 수 있는 신도시의 중앙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중앙공원 1단계 그 초입부에 실내 빙상장을 건립을 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2021년까지 건립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 내부 아이스링크는 국제 규격을 갖춘 시설로 그래요?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좀 최소한의 시설이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그 일례로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쇼트트랙이라든지 또는 피겨 스케이팅 뭐 이런 것들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규모는 기본적으로 갖췄을 뿐더러 뭐 그 안에 각종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다른 연계시설들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져 있어서 이용이 좀 편한 게 있는데 여기는 좀 아이스링크에 집중된 부분이 있어서 뭐 물론 세종시 규모로 봤을 때는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지만 조금 더 나아갔으면 됐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고무적인 게 이게 실내 빙상장의 또 의미를 되살리고 갈 게 세종시가 이제 출범하면서 두 번인가 공모에 도전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이번에 됐다는 거, 확정이 됐다는 거, 거기에 저는 의미를 좀 되새기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해보게 된 게 또 전국 최초로 이제 장애인형 국제 규격을 갖춘 또 실내 빙상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중앙공원 이제 안에 좀 조성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중앙공원에 뭐 빙상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좀 체육시설 여러 가지가 좀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또 신도시 주민들께서 워낙에 이제 중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체육 활동을 거기서 많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시설이 거기에 더 들어서게 되죠? 도시공원의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중앙공원 1단계 그 사업에 이제 포함되는 거 있는데요. 잠깐 이제 뭐 보면은 이제 축구장하고 이제 거기도 그걸 축구장. 필두로 해서 체육시설 한 9곳이 그 복합시설 구역 A구역이죠. 그쪽에 이제 들어서고요. B구역에는 또 파크 골프장, 족구장, 롱볼장, 게이트볼장, 또 농구장까지. 그거 뭐라고 하죠? 무선 자동차 RC.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떤. 근데 그게 오해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네. 이게요. 동호회가 동호회에서 있습니다. 드론처럼
한때 이제 열풍도 불렀었고 아주 그 고가의 장비로 시속이 한 제가 봤을 때 180km 정도까지 나오는. 아 그러면 그 대여도 좀 해주는 건가요? 그 만약에 가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여가 되면 우리 3명이 하면 가가지고 나오면 그러니까 RC가 네. 아이들이 한다는 그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어떤 식으로 될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가 그 이 중앙공원 1단계가 사실 세종 시민들이 가장 많이 호수공원도 연계돼 있고 국립세종수목원도 연계돼 있어서 가장 많이 살 텐데 외부 손님도 그렇고 실내 빙상장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축구장, 풋살장, 뭐 이런 RC장, 뭐 이런 것들이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 뭐 100m 트랙 뭐 다양하게 갖춰지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우리 체육시설의 좀 메카가 되지 않을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이제 점차 계속 갖춰져 가고 있는 뭐 그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제 그런 곳이기도 그렇죠. 한데 사실 읍면 지역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조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민운동장이 굉장히 좀 규모가 꽤 있게 지금 건설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조치원 종합은 이거 굉장히 조치원 시민들을 비롯해서 북부권에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는 좀 어떤 시설들이 그럼 또 들어서는 거죠? 신도시의 종합운동장과 좀 대비되는 느낌이 있는데 신도시 종합운동장이 그 주경기장이 25,000석이라고 하는 다른 광역시도에 못지않는 규모로 구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조치원 시민운동장 그쪽은 1,500석 정도예요. 그래서 규모가 뭐 총사업비도 한 400억 원대 정도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세종 시민들 32만 명 규모에서 뭐 세종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뭐 세종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동별, 읍면별 뭐 이런 체육대회, 소규모 체육대회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주로 이제 읍면 지역 그 우리 주민들의 그 어떤 체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부분에서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히려 국제규격 갖춘 운동장보다 사용할 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오히려 도시 규모로 봤을 때는 실용적인 부분이 실용적인 있고요. 부분. 예. 그리고 이제 거기가 제가 듣기로도 육상 트랙이 굉장히 이제 국제 규격에 맞춰서 이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고등학교 엘리트 육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공주나 이제 멀리 좀 다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 아무로 많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사실 드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좀 들어오게 될 체육 시설들은 앞으로 이제 잘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시설들을 얼마나 더 잘 활용해 나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어디에 어떤 시설들이 있고 과연 쓸 수 있는 시설인지 없는지 그런 거를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시민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세종시에서 통합 예약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요? 외우기도 쉽습니다. 네. 자막이 나가겠죠? 원스톱.세종.go.kr로 들어가시면 동지역 같은 경우에 뭐 모두 한 8개, 9개 종목들 다 포함했을 때 경기장이 약 63곳, 그다음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4곳 이렇게 지금 그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 풋살을 클릭하거나 뭐 수영을 클릭하거나 들어가면 그 시설이 뜨고 거기에 예약 상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예약해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해놨고요. 거기에 연계지어서 그 세종시의 학교들 있잖아요. 네. 학교에도 체육관이 그렇죠. 있고 운동장 있잖아요. 그것 또한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은 그 클릭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LH가 또 운영하고 있는 또 금강변에 운영하고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뭐 바베큐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예약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시면 어떤 체육 인프라를 좀 100배 즐기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약하기 힘들겠다. 근데 가보면 동호회들이 많이 이미 예약이 다 한 달치 막 예약돼 있고 네, 그런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잘 찾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한 거는 좀 개선도 앞으로 예, 좀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또 체육 시설들을 조성하는 것 외에도 세종시가 앞으로 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바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쯤이면 저희가 항상 모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네, 이춘희 시장과 함께 세종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강진 세종시 정무부 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간단한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세종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부끄럽긴 한데 여하튼 지금 현재 정무부 시장을 맡고 있는 이강진입니다.
두 분이 보셨을 때는 평상시에 좀 어떤 분이셨어요?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기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뭐 소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 나이가 지금 43인데 요 나이쯤에 그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수석 비서관 1급이라는 직책을 맡아보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송 기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41살인데. 41살 그 시기에 서울시 의원의 재선에 성공했던 그 시기. 이송 기자는 지금까지 뭐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뭐 1급보다 더 높은 위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죠? 저는 네. 남편.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하늘천에 점만 찍으면 지하비부라고 하늘보다 더 높은 남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이해찬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이 국회의원 초임 시절에 초대 보좌관이 그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셨고 2대 보좌관을 맡으셔가지고 거의 그 30년 가까운 시기에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같이 정치 활동을 해오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기자분이신데 팩트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초대 보좌관이 유시민 선배였고 2대 보좌관은 또 따로 계십니다. 또 계시죠? 저는 이제 이해찬 의원과 한 93년부터 같이 일을 했죠. 재선됐을 때부터 같이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승동 기자 나이 41살에 저는 서울시의회 재선을 마친 나이입니다. 재선을 제가 35살에 당선이 돼가지고 그렇게 일찍 시작하셨어요? 엄청 일찍 시작했어요. 행복도시법 시행령 26조에 생특회계 지출 공공시설 범위에 운동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계속 부딪혔단 말이에요. 17개 시도의 하나의 도시로 점점 인식하려는 경향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너희같이 조그만 도시에 그런 큰 시설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 미래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이 말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빨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12, 30%를 부담하는 게 세종 시민들 또 지역 체육인들의 여망이 담긴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난 2006년도에 나왔던 행복도시 개발계획에는 뭐 이미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됐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밑그림이 좀 나와 있지 않은 또 이런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종합운동장은 어느 도시에나 필수적인 시설, 뭐 17개 광역 그 시도뿐만 아니라 작은 시군 단위에 가더라도 그렇죠. 운동장 정도는 보통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06년에 개발 계획에도 당연히 기본 시설로 담긴 거였고 2013년에 마스터 플랜 용역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한 2017년 정도, 2년 전이죠. 그쯤 돼서 조성이 되면 시민들이 좀 이용하고 도시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종합운동장의 개념은 우리가 뉴스에서 과거에 봤었지만 뭐 마스게임이라든지 뭐 과거 군부 독재 시절부터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서 뭔가 교육을 하고 계몽을 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들이 그렇죠. 훈련한 곳으로 많이 인식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세종시가 지금 이제 3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2만 5천 석이 되는 그런 종합운동장 시설이 지금 필요하냐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반론이 제기됐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만 그 예산을 지원을 달라고 하지 말고 당신들도 좀 돈을 내라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부딪히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작년 하반기 들어서 마스터플랜 재수립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발점으로 보면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돈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계획에 담겨 있었고 분명히 이제 약속이 된 시설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꾸준히 2012년도부터 종합운동장 얘기가 나오면 돈 문제. 국비냐, 시비냐, 요 문제인데 또 법에 또 애매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잠깐 이게 보고 말씀드리면 행복도시법 39조하고 동법 시행령 24조에 행복청장이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이제 그 어떤 종합운동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반면에 이제 행복청이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보면 행복도시법 시행령 26조에 행특회계 지출 공공시설 범위에 운동장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가지고 계속 부딪혔단 말이에요. 이게 한 논쟁이 한 3, 4년 계속 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계속 뒤로 밀리다가
여기까지 이제 온 좀 거죠. 아쉬운 게 최근에는 또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대상으로 세종시가 신청을 또 했던 바가 있어요. 종합운동장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결국에 지난 1월달에 탈락을 하고 말았죠.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는데 앞으로 세종시를 그럼 어떻게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종합운동장 건립 계획이 예타 면제 사업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약간의 이제 좀 중앙정부와 저희 세종시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을 주로 지역 간 균형 발전, 생활 SOC 이런 쪽에다가 이제 중점을 두고 예타 면제를 해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종 청주 고속도로가 됐는데 종합운동장 계획은 사실은 그동안 이제 계획 규모를 계속 줄여왔고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재부에서 재정수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해라. 그래서 이제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세종시하고 행복청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자 협의를 해서 그럼 7대3 비율로 하자. 국비 70%, 시비 30%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기재부에서 규모 문제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갑자기 규모를 들고 나오면서 1단계, 2단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계를 두 가지 거쳐서 해라. 처음엔 좀 작게 짓고 점점 늘려나. 그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세종시가 나중에 다 했죠. 마무리 작업은 세종시가 해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이제 이 종합운동장을 완전히 완공하는 데까지는 한 10년의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 그래서 거기는 이제 상업시설 들어오고 체육관까지 들어가는 시설까지 다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재부가 요구했던 두 가지 사항, 시비 부담하는 것과 1단계, 2단계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이제 행복청에서 하는 마스터 플랜 용역이 나오면은 4월경에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예타를 신청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이제 아까 우리 그 이희택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옛날 방식의 종합운동장 개념이 꼭 필요하냐. 근데 그게 또 필요한 거는 기초 종목을 훈련할 곳이 없거든요. 육상이라든지 투포환이라든지 뭐 1000m 달리기라든지 저희 세종시가 전국체육대회 가서 1000m 달리기 은메달도 따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같이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형태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로 하더라도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먼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이 종합운동장 옛날부터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고 마는 종합운동장으로 건립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뭐 스포츠 컴플렉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요즘에 좀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포츠 컴플렉스라든지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자라고 하는데 이를 달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의 이해찬 의원도 2016년 총선 당시의 공약에 종합운동장 대신 스포츠 컴플렉스 시설로 시민들 이용형 그리고 약간의 요즘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화두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있어도 또는 비와 눈이 내려도 또 한데 어우러져서 이런 생활체육을 즐기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프로스포츠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했었었는데 아까 이제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중앙정부에서 아직 세종시를 어떤 더 키워가야 하는 도시 신생도시, 그다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라는 그런 입장보다 17개 시도의 하나의 도시로 점점 인식하려는 경향이 좀 강해지다 보니까 너희같이 조그만 도시에 그런 큰 시설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1단계, 2단계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세종시에 결국에 이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한 좀 지적들도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는 좀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중앙정부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면 이제 여러 번 당했거든요. 아트센터. 우리가 전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 같은 경우도 옛 연기군 수준의 750명 규모로 규모로 이렇게 지어놔서 지금 계속 1200명, 1300명 시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데 별관을 또 짓게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시비로 그것도 8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또 시비가 투입돼야 되고 그리고 아트센터도 지금 1000석 규모로 졌기 때문에 또 200석을 또 단계적으로 또 200석, 300석을 늘려야 되고 12로? 12로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 재정이 앞으로 지금은 많지만 나중에는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에 애초에 질 때 종합운동장만은 애초에 질 때 처음에 제대로 짓잔 말이에요. 이번에는 좀 제발 좀 중앙정부 논리에 좀 안 당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간곡히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희택 기자가 말씀하시는 그런 스포츠 미래형, 시민 이용형 스포츠 시설이 되려면은 시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입김은 결국 예산을 태우냐 못 태우냐가 또 좌우할 수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가 30%의 예산을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설계 과정부터 향후 이용까지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구상,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거기에 얹을 수가 있다는 장점은 또 있습니다. 아, 나중에? 예, 그렇죠. 2단계 할 때? 아니요. 지금 1단계에서 이제 예타 신청할 때도 저희들이 재정 비율을 국고 70, 12, 30으로 그렇게 신청을 할 텐데 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30의 지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지만은 종합운동장이 미래형으로 가야지 과거형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겁니다. 뭐 아까 뭐 방공결의대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마스게임도 말씀하시고 이상한 쪽으로 마스게임도 말씀하시고 근데 이게 미래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가 가지고 있는 이 말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빨이. 설계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12, 30%를 부담하는 게 시의 재정 부담은 있지만은 이 설계와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또 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우리 세종시의 건설은 2030년까지 8조 5천억의 불변 가격으로 건설을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동안에 지난 10년 동안에 이게 집행이 잘 안 돼서 매년 뭐 2천억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도 오고 청와대도 올 상황이 되면은 세종시는 그 돈을 다 써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국회 예산도 행특회계로 넣었습니다. 국회 이전 예산을. 왜? 행특회계로 넣지 않으면 국회 예산으로 해놓으면 국회에서도 안 온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설계비 자체를 행특회계로 반영을 했습니다. 야, 그거 의문 있었는데. 네, 행특회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복청은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이번에 용역이 끝나면은 이제 설계 과정에서 용역 보고서를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집무실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은 자연적으로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마중물을 위한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세종호수공원이 일산하고 거의 그 규모가 비슷한데 규모로만 얘기하면 세종 시민들 32만 명의 저렇게 큰 호수공원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미 2017년에 누렸어야 할 중앙운동장이 2025년으로 미뤄졌고 더군다나 2025년에 밑그림을 그려보면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만 달랑 들어서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거기서 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잘 되겠지만 시민들은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중앙정부나 또는 시정부나 행복청에서 좀 더 좀 각고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춘희 시장님이 행복청장 국토부 차관 되실 때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고 이제 이춘희 시장님이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아까 잠깐도 언급이 나왔지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종합운동장보다는 좀 미래지향적인 시설로 건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기사를 쓰면서 좀 알아보게 됐는데 서울 고척에 그 돔구장이 있잖아요. 그 돔구장이 사실 행복도시의 종합운동장 계획과 비슷하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2005년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가지고 2015년에 준공을 했어요. 완공을 했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세종시 종합운동장은 2006년에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서 아직까지도 2025년에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돔구장 예산이 2015년 말 기준으로 제가 서울시설공단에 취재를 해보니까 3주 전에 취재를 해보니까 2,700억 원 정도 건축비와 부지 매입비만 해서 2,700억 원이고 서울은 워낙 그 교통이 힘드니까 거기에 교통대책이 별도로 700억 원이 더 들어가서 3,500억 원 정도의 동구장을 했고 거기에 수영장, 축구장, 풋살장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콘서트라든지 뭐 아이돌 공연이라든지
2만 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다목적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평소엔 또 시민들에게 대여도 해주고 좀 이런 시설로 가야지 서울 시민들만 그런 걸 누려야 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세종시도 성장하는 도시니까 그 정도 시설은 한 번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수익 시설로 만들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속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적자 없는 시설 저는 뭐 요 시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전시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한바중 종합운동장 이제 대전시에 취재를 해보니까 그 운동장 시설의 그 적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는데 19개 체육회 그냥 소규모 체육회가 들어가서 임대업을 하고 있고 임대 사무실을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 수입이 한 3억 6천 정도? 그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 관리 비용은 한 2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대전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는 이제 공공재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무기력증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는 상이다. 뭐 공공재 성격이니까. 그런 것들 이제 시행착오 겪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택 기자가 말한 대로 그런 시설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 보면은 지금 평창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 비용에 지금 너무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설이 안 됐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서울시의원을 할 때 잠실 88년도에 잠실 종합 경기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3만 5천석 규모의 이제 올림픽을 할 때 그렇죠. 지었는데 그 서울시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사실은 이용하는 사람은 없고 그때는 프로축구도 활성화 안 돼 있고 그 뭐 이랜드 축구팀 이런 데서 이용을 하고 이랬는데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종합운동장이 그래서 거기서 주로 뭘 했냐면은 무슨 종교 행사하고 뭐 이런 걸 대여를 해줬어요. 콘서트하고. 콘서트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또 한편으로 뭐 H.O.T도 있고 해서 콘서트도 거기서 자주 했거든요. 지금은 다 이제 고척 동구장에서 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할 때 무조건 크게 짓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규모가 작으면은 또 이용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잘 결합을 시킬 건가를 하여튼 이번에 예타를 다시 신청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럴 생각입니다. 용역이 잘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1차적으로 스탠드를 만들고 도움을 씌우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서울시의원 할 때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니까 왜 축구장은 돔구장을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축구는 원래가 야외 노천에서 하는 운동이지 지붕 씌워서 하는 실내 운동이 아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드컵 경기장이 그래서 다 도움을 안 씌웠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밑에 열선을 깔아서 눈은 녹여도 되지만은 바람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하는 게 축구다. 그래서 그건 도움을 씌우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저희들이 도쿄돔이나 후쿠오카돔에 가보면은 돔구장 자체, 야구장 자체에 호텔도 들어가 있고 피트니스 센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상품 그 백화점식으로 상가도 들어가 있고 이게 시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런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저희들이 잘 벤치마킹을 하면은 시민 이용형 종합운동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세종시의 입장을 약간 한번 들어보면 사실 뭐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국제규격을 갖춘 종합운동장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또 있을 뿐더러 또 향후에 앞으로 그 2030년 아시안 게임을 이제 충청권에서 같이 유치하고자 하는 지금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세종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그래서 보고 이제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이제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고 내년부터 이제 설계비도 반영되고 한다면은 이제 1차, 2차까지 가면은 2030년 정도 되면은 좀 제대로 된 면모를 보이는 그런 운동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통상 예타 들어가면은 또 규모가 또 축소되고 이럴 염두는 없는. 그러니까 항상 통상 이제 보면은 예타 들어가면은 올렸던 것보다 규모가 한 3분의 2.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해보고 구체적으로 설계나 들어가서 예산을 태울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되니까 그건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우선은 이 사업이 기재부에서 승인한 사업이다 아니다 예비고사를 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야스센터 얘기하셨잖아요. 2014년에 700석으로 제시가 됐어요. 대전시의 대전문화예술의 전당이 1,500석 규모인데 700석. 사실 한솔동에는 한 교회에 그 어떤 그 공연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1,100석이에요. 네. 근데 그 시설이 2014년에 계획된 시설이 정부가 계속 축소 방침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2021년에서야
1200석 정도로 들어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운동장도 그런 전철을 또 밟을까봐 그런 부분에서 자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좀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이 스탠드의 규모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어떤 용도로 주로 쓰여질 예. 것인가를 고민해서 만드는 운동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그 1200석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그 세종시의 국회의원이신 이해찬 의원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1500석을 계속 주장했는데 예. 기재부하고 협상한 그 객석이 1200석인데 예, 시민들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죠. 1200석 가지면은 왜냐하면은 유명 오페라단이나 유명 가수들은 예. 규모가 작다고 또 공연을 꺼려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동안 묵을 수가 있어요. 그 유명 그 세계적인 그렇죠. 공연들을. 그리고 아트센터가 또 보면은 종합운동장하고 다 비견할 만한 되게 좋은 예 같은데 보조 공연장인가요? 네. 그거나 또 주차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단계별로 지어라 이렇게 돼. 그것도 그렇게 똑같이 있죠.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죠. 똑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30년에 손 틀고 그때부터는 세종시가 해라 이 말을 기재부에서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게임 부분 관련해서 이제 사실 이춘희 시장님이 최근에 정례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아시안 게임을 공동 유치하기로 이제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4개 시도가 충청권. 근데 약 2.5조에서 3조 원 정도 비용이 수반이 되는데 뭐 서로 공동 시설을 이렇게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면 한 1.5조를 줄일 수 있고 결국 4개 시도가 각각 한 2천억 원 정도 부담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어떤 과대하게 지출을 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은 그 종합운동장 시설을 결국 활용하게 될 텐데 아시안 게임 그 이후를 봤을 때 2천억 원을 투자할 정도의 가치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창의 사례가 자꾸만 대두되는 것 평창뿐만 같은데. 아니고 인천도 예. 그런 경우죠. 그렇죠. 인천 아시안 게임 하고 나서 예. 굉장히 재정 적자가 심각해져서 고민을 했던 건데 예. 저희들은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분담하자 이거죠. 예, 예, 저희들은 예. 한 군데서 다 하면 힘드니까 예. 다 나눠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자 이런 측면이죠. 근데 2030년 되면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예. 모든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예상하면서 하지 말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종합운동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건립돼야 되느냐 앞으로 굉장히 세종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어떤 방향으로 건립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견제구 한 번씩 날려주시죠. 다 뭐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아주 뭐 핵심적인 구치구치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짓고 후회 말자. 저는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타시도랑 형평성 잣대를 계속 들이대면 세종시에는 아무 시설도 들어설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연과 축소 없는 세종시 건설. 정부가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좀 길다. 아 견제 항상 들어가요. 견제구가 열로 가요. 잘 짓고 후회 말자. 짧잖아요. 이렇게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좀 각종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건립해 나갈 계획이신지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세종시가 이제 젊은 도시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은 게 젊은 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얼마나 더 건설을 해야 되고 근데 저희들이 항상 건설하면서 걱정되는 거는 이 유지관리는 또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고 저희들이 능력이 되는 한에서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 그 종합운동장도 정말 마스터 플랜 그야말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시설로 건립이 그럼요. 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세종시에만 없는 종합운동장,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는 종합운동장 건립이 맞을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이용형 스포츠 컴플렉스 형태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쪼록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